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서희라고 해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네요.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 그때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새벽 2시 제가 창고에서 물류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지창원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그 섬뜩한 미소를 짓고 말이에요. 누나 뭐해? 그 누나라는 호칭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점장님이라고 불렀던 놈이었거든요. 창원은 키가 165cm 정도로 작은 편이고 뚱뚱한 체격의 말투나 태도가 조금 소심한 아이였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지만 낯가림이 있어서 그렇지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창원아, 지금 시간에 무슨 일이니? 아, 깜빡한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곤 들어오면서 매장 문을 잠갔어요. 딸깍. 그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것 같았어요. 2년 전 저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였고 아이는 없었던 터라 홀로 지내고 있어요. 저에겐 위자료로 마련한 이 편의점이 저의 전부죠. 그런데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6개월 전. 안녕하세요. 지창원이에요. 처음 면접 볼 때 솔직히 안 뽑고 싶었어요. 어둡고 음침한 표정에 서비스직이 안 어울리는 아이였는데 하지만 알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열심히 해줄 거지? 네. 시키는 건 잘 해볼게요. 그때 창원의 눈빛은 소심해서 그렇지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순진한 저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한 달 후엔 김민혁이 들어왔어요. 키 180cm의 어깨가 넓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대학원생이라고 했는데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예의 발랐어요. 특히 웃을 때 보이는 하얀 이빨이 참 매력적이었죠. 점장님 혼자 이런 큰 가게 운영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됐는지 몰라요.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민혁이와는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남들에겐 차마 말 못할 정도로. 그리고 박소영. 22살 대학생인데 키 160cm 정도의 아담한 체구의 단발머리, 늘 밝게 웃는 얼굴이 정말 예뻤어요. 손님들이 모두 좋아했죠. 언니, 오늘도 진짜 예뻐요. 그런 말에 하루 피로가 다 풀렸어요. 마치 제가 낳지 못한 딸이 이럴까 싶을 정도로. 그러다 어느 날, 누나 요즘 민혁이랑 가까워졌네. 어느 날 새벽 재고 정리를 하는데 창원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뭔가 끈적한 게 섞여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어제도 교대 시간이 지나도록 새벽 3시까지 둘이 같이 있던데.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민혁과의 관계는 둘만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지 않겠어? 45세 이혼녀가 28살 남자애랑.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창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돌아섰어요. 그 미소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음침한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로 창원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누나 오늘 옷 예쁘게 입었네. 어디 특별한 데가? 어머 누나 새 향수 써? 냄새 좋은데? 그 아이는 점차 말투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의 시선이 제 몸을 훑어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가슴, 허리, 다리. 그렇게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그리고 꼭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소영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사실 소영이가 민혁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혁이와 저와의 관계를 말할 순 없었죠. 그 후 저도 모르게 민혁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일상생활과 편의점 영업에 지장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퇴근 후 어느 날 밤 근무 중인 창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지금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가게 올 수 있어? 새벽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혹시나 해서 급히 갔어요. 도착했을 때 가게는 손님 없이 창원 혼자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표정이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리고 입꼬리가 계속 실룩거리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그냥 누나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창원아, 나 이제 집에 갈게. 잠깐만. 그가 제 팔목을 꽉 잡았어요. 그 통통한 손가락의 힘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누나랑 민혁이랑 즐기는 거 사진 다 찍어놨거든. 그러니 조용히 하고 잠깐 이리로 와봐.
창원은 저의 손목을 붙잡더니 CCTV가 없는 물류창고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곳엔 직원 휴게 공간이 함께 있어서 CCTV를 설치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혁과도 몰래 사랑을 나눴었는데 그곳에서 전 창원에게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의 거친 손은 저의 엉덩이, 가슴, 허리를 스쳤고 입술을 덮치려는 순간 밖에서 누군가 잠겨있는 문을 흔드는 소리를 틈타서 그의 손을 뿌리치듯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정말 지옥이 되었어요. 창원은 더 이상 저를 점장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렸죠. 누나, 오늘 기분 어때? 그가 제 뒤에 바짝 붙어서 말할 때의 그 숨소리. 목덜미에 닿는 그 뜨거운 숨결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사진들 때문에. 요즘 외롭지? 이혼하고 나서. 남자 그리워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 때 창원의 눈이 제 몸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마치 벗겨서 보는 것처럼.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온몸이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물건을 높은 곳에서 내릴 때 일부러 뒤에 바짝 서서 도와줄까? 라고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황급히 피했지만 창원은 그런 제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내일은 더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시 그 사진들이 정말 동네에 퍼지면 어떻게 하지? 45세 이혼녀. 28살 남자 알바와 불륜. 이런 소문이 돌면 저는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을 거예요.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영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소영아. 창원이가 언니한테 너무 이상하게 굴어. 소영은 그 맑고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떡해요, 언니?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한계였거든요. 자꾸 이상한 말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정말 무서워. 소영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민혁 오빠한테 말해봐요. 오빠가 꼭 도와줄 거예요. 그 말에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민혁이라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민혁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창원의 협박, 그 더러운 시선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혁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의 큰 손이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줄 때 정말 구원받은 기분이었어요. 점장님, 요즘 피곤하신 데다 기분 탓일지 몰라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시고. 점장님, 요즘 피곤하신 데다 기분 탓일지 몰라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배신의 진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게실을 포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CCTV를 돌려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민혁과 창원이 휴게실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형, 그동안 돈 좀 많이 챙겼지? 형은 기프트 카드 몰래 충전해서 팔고 소영이는 현금 뿌리기 하고. 이제 나도 슬슬 점장 누나 잡아뜨려야 하는데 잘 안 되네. 형이 좀 도와줘봐. 아직도 못 먹고 뭐하냐. 내가 꼬셔서 약 먹이고 넘겨줄 테니까 영상이나 많이 따놔. 혹시나 걸리더라고 신고 못하도록 확실한 약점을 잡고 있어야지. 알았어. 그 녹화 영상을 보고 한동안 온몸이 떨리고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믿었던 그 따뜻한 손길, 그 다정한 눈빛이. 소영이의 친절하고 선한 미소가 모두 거짓이고 이러고 있다간 더 큰일을 당하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창원 오빠 준비는 잘 돼가? 나 이제 슬슬 쫄려. 일어나 언제 신고할지 모르니 어떻게든 입 다물 만한 영상 빨리 찍어 놓으라고. 소영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그 밝고 맑은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조롱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래도 연기는 잘했지? 순수한 대학생 컨셉. 잘하던데 손님들한테 현금 받으면 주머니게 슬쩍 하는 것도. 나 연극 동아리에서도 연기탑이었다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놓았어요. 새벽 4시 저는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민혁의 따뜻함도 소영의 순수함도 모두 거짓인데다 그리고 창원의 협박까지. 남편과 이혼할 때도 이런 절망감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단골 손님 최 형사님이었어요. 사장님 왜 울고 계세요? 박 형사님은 키 170cm 정도의 다부진 체격에 20년 경력답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죄송한 마음에 망설이다가 박 형사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너도. 이 녀석들 도망갈지 모르니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한 번에 잡을 방법을 생각해보죠. 전 형사님의 도움으로 겨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저도 연기를 시작했어요. 더욱 위축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그들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창원이 저에게 또 그런 끈적한 시선을 보낼 때마다 저는 더욱 두려워하는 척했어요. 민혁에게는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영에게는 여전히 언니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어요. CCTV에 그들의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었고 창원이 저를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들도 모두 캡처해뒀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제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사무실을 뒤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거든요. 박 형사님은 증거들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거면 충분해. 현금 가로채기, 기프트 카드 충전 절도, 성추행, 강간 미수까지. 얘들 이제 완전히 끝났어. 마지막 밤. 언니,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요.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금요일 밤 11시 소영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그들이 정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래? 고마워.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언니가 평소에 저희한테 잘해주셨는데 이 정도야 뭐. 정말 완벽한 연기였어요. 마지막까지도. 저는 일부러 가방에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과 통장을 넣어두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물론 모두 가짜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다 다른 곳에 보관해뒀거든요. 편의점 뒤편 골목에서 박 형사님과 동료 형사 두 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현행범 체포. 새벽 1시 30분경 사무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야, 찾았다. 통장이랑 인감도 있어. 민혁의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드디어 걸렸네. 이제 진짜 누나 인생 끝이야. 민혁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오빠들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언니가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소영의 목소리였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롱하는 듯 했죠. 뭐가 그래? 어차피 우리한테 당한 게 부끄러워서 신고도 못할 거야. 45세 이혼녀가 20대들한테 당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 창원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편의점 문이 벌컥 열리며 형사님들이 들이닥쳤어요. 저도 함께 들어갔어요. 세 명의 얼굴에 번져가는 그 경악과 절망의 표정을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창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창원, 김민혁, 박소영. 공갈미수, 스토킹, 개인정보 도용 시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가 새벽 편의점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점장이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소영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6개월 동안의 모든 증거가 다 있어. CCTV 영상 녹음, 문자 메시지까지. 박 형사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창원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났어요. 3명은 모두 처벌받았고 제 편의점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어요. 새로 뽑은 알바생들은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지금은 든든한 박 형사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